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용만의 숨이 멈췄다. 삐소리와 함께 평평해진 심전도 그래프를 바라보며 박혜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님, 형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조폭판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처음 배운 건 아무리 아파도 티내지 않는 법이었다. 그러나 용만의 손을 붙잡은 그 순간 혜강은 20살 무렵 오갈 데 없이 떠돌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그 손길을 떠올렸고 결국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경남과 제길, 큰둥이도 그 오열 소리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세 사람에게도 용만은 단순한 조직의 큰형님이 아니라 갈 곳 없던 시절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존재였다. 복도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은 경남의 어깨가 오래도록 들썩였다. 장례식장, 국화향이 가득한 그 공간에 뜻밖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경남, 제길, 큰둥이는 물론이었고 강아리는 경북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숙진을 비롯한 트루밸류 주민들 여럿이 검은 옷을 입고 찾아와 나란히 조문했다.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낯설고도 뭉클한 위로였다. 한때 근본 없는 뜨내기라 손가락질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다. 혜강은 그제야 깨달았다. 178억을 노리고 뛰어든 이 아파트가 어느새 자신을 혼자 두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도마뱀이 조심스레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형님, 태고원 말입니다. 장충금 빠질 때마다 그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혜강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나무농장이라던 그곳이 실은 178억의 실제 은닉처일 거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서 선명해졌다. 그는 상복도 채 벗지 않은 채 태고원으로 향했다. 철제 대문 너머 가지런히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낯익은 팻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강원의 이름이 적힌 그 나무 아래 흙이 유난히 부드러워 보이는 자리가 있었다. 혜강은 그 옆을 천천히 걸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기 어딘가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 돈이 묻혀 있다는 거지.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재빨리 이충원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충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복 차림으로 태고원까지 찾아온 그 집요함이 처음으로 그에게 진짜 위기감을 안겼다. 지금껏 그는 혜강을 흥미로운 장난감 정도로 여겨왔지만 형님을 잃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신의 급소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충원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부실 공사 논란이 언론을 통해 눈덩이처럼 커지며 태산건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협력은행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로 장숙진을 떠올렸다. 장 여사님, 우리 조용히 이야기 좀 할까요? 고급 레스토랑. 이충원은 웃음 띤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억대의 현금과 아들의 유학 자금 전액 지원 조건이 적힌 계약서였다. 저를 도와주시면 아드님 앞날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죠. 장숙진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 그 제안은 분명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엔 최근 몇 달 사이 겪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임차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 그런 그녀를 오히려 임차인 대표로 세워준 혜강, 그리고 유치원 균열 앞에서 함께 분노해주던 사람들의 얼굴.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애가 원하는 건 유학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떳떳한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그대로 밀어냈다. 그날 밤 강하정과 강아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하리는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들을 하나씩 풀어놓았고 강하정은 눈물과 함께 그 모든 걸 받아들였다. 어떻게든 너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이제 됐어. 우리 같이 저 인간 무너뜨리자. 두 자매는 그날부로 손을 잡았다. 강하정이 몰래 정리해온 이충원 관련 자금 흐름 자료와 하리가 로스쿨에서 익힌 법리적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며 이충원을 겨눌 결정적인 증거들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갔다.
태고원 한켠. 이충원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급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낡은 철제 상자 여러 개가 트럭에 실리는 장면을 몰래 잠입한 해강이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트루밸류 관리동 앞 광장. 장숙진이 모여든 주민들 앞에 섰다. 저 이충원한테 제안받았어요. 돈이랑 우리 아들 유학까지 다 해준다고. 근데 저 그거 안 받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저는 박해강 회장 편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지난 몇 달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그 사람 믿고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우렁찬 박수와 환호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 태고원에서는 트럭 시동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트럭이 태고원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해강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뒤이어 경남과 제길, 도마뱀 그리고 미리 연락받은 경찰차 몇 대가 속속 도착했다. 이충원 이제 끝났다. 철제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가득 들어찬 현금 다발이 드러났다. 트루밸류 주민 9,800세대의 장기 수선 충당금, 그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영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동안 목격한 모든 것, 서강원의 죽음, 장충금 유용의 전 과정, 언론과 유튜버 매수 자금까지 낱낱이 진술했다. 인간 방패로 살아온 세월의 마지막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되찾았다. 해강은 이충원 앞에 섰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부딪혔다. 형님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해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심은 그 나무들처럼 내 죄도 전부 거름이 될 거다. 이충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부실 공사, 장충금 횡령, 서강원 살해, 언론 매수, 살인 청부까지 그가 쌓아 올린 죄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여유롭던 미소도 서늘하던 눈빛도 다 사라진 채 그는 그저 수갑을 찬 한 명의 범죄자로 순찰차에 태워졌다. 태산건설 로비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오만신도시 유물 조작과 장충금 178억 횡령 사건으로 도배됐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해강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며칠 뒤 동대표 회의실. 그동안 수북이 쌓여있던 안전점검 서류들이 마침내 하나씩 처리되기 시작했다. 유치원 외벽은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고 장충금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집행됐다. 9,800세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해강의 말에 회의장을 가득 채운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한때 근본 없는 조폭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남자는 어느새 이 거대한 공동체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강의 집.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저녁을 먹기 위해 모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해강이 문득 하리를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하리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그래도 남아줄 수 있습니까? 경남과 제길 큰둥이까지 숨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봤다. 하리는 피식 웃으며 경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북이가 아빠 없으면 안 된대요. 그 한마디에 거실 가득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경북이 신나서 해강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경남과 제길 큰둥이도 얼싸안으며 진짜 가족처럼 그 순간을 나눴다. 주말 태고원 한쪽 양지 바른 자리. 해강은 삽을 들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서강원의 팻말이 붙은 나무와는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다. 형님, 여기서는 편히 쉬세요. 그는 나무 앞에 팻말을 세웠다. 용만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형님 목까지 2배로 열심히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오랜만에 해강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계절이 몇 번 바뀐 어느 날 트루밸류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놀이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유치원 벽은 새로 단장돼 반짝였다. 관리비 고지서를 열어보는 주민들의 얼굴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아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한 거짓말도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도전이었다. 장숙진은 임차인 대표로서 여전히 부지런히 단지를 누비며 오지랖을 떨었고 그 오지랖은 이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다. 그리고 놀이터 한복판 경북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오며 외쳤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박해강과 강아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경북을 번쩍 안아올린 해강의 얼굴에 예전엔 볼 수 없던 편안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숙진이 흐뭇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꺼봐,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알아본 건 가짜 가족이라는 진실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듯했다. 관리소 앞을 지나던 강하정도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